홍범도 장군의 일대기. 1868년 평안남도 평양부 서문 내에 위치한 무열사 앞마을의 양반집에서 머슴살이하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출생지가 평안남도 양덕군, 평안북도 자성군 출신이라는 설도 있다. 홍범도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머슴살이하던 아버지마저 그가 9살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 때문에 당시 어린 홍범도는 자신의 뿌리조차 모른 채 다른 양반집에 머슴으로 보내졌다. 10대 중반이었던 1883년 머슴살이를 청산하고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에 평양 가명에 나팔수로 입대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상관을 살해하고 탈영했고 이후 금강산 신계사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신계사에서의 생활은 홍범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나 마찬가지였다. 평생 교육을 못 받았던 홍범도는 이때서야 신계사에서 글을 깨치고 한국사에 대해 배우게 되었는데 이순신도 이때 알았다고 한다. 승려 신분으로 비군이었던 이옥구를 임신시킨 뒤 함께 환속하여 신계사를 떠나 오갈 데가 없게 되어 처가가 있는 북청으로 가던 길에 건달패들을 만나 헤어졌다가 이후 다시 아내와 자식을 다시 만났으며 두 아들과 북청에서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 북청에서는 한동안 제지소에서 일했으나 1886년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도주해 강원도 북부 산악지대에서 1895년 을미이병 발생 시기까지 10년 동안 평범한 사냥꾼으로 생활했다. 이후 함경북도로 수차례 진출해 1919년 10월 함경남도 해산진 일대에서의 유격전 성과로 지명도를 높인 홍범도는 1920년 봉오동 일대에서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이 연합해서 결성한 대한북로군독부 이해하 북로 제1군 사령부장 부사령관으로 선출되었다.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를 치르고 그로부터 4개월 뒤 청산리 전투에 참여해 활약했다. 청산리 전투의 주도적인 인물로 알려진 김자진이 우파 인사이고 말년에 현지 한인들에게 인심을 잃었던 탓에 중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주요 지휘관으로 김자진보다 홍범도를 더욱 높게 친다. 홍범도가 현지 주민들에게 민심을 얻고 있었던 것은 당시 일본군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반면 거꾸로 대한민국에서는 홍범도가 결국 소련군과 손을 잡았었다는 점 때문에 1980년대 후반까지도 홍범도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간단하게 언급만 되고 홍범도의 말년도 독립운동을 하다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죽었다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사실은 김자진과 홍범도 부대의 공로가 반반이라고 보는 편이 좋으며 특히 일본군끼리 서로 싸우게 한 작전은 홍범도가 주도했다. 그런데 이후 계속된 일본군의 토벌전 및 만주 군벌과의 충돌로 인해 부득이하게 홍범도를 포함한 독립군 세력은 소련 영내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에 탄압받던 소수민족과 연대하던 소련 정부의 방침은 당연히 매력적인 선택지였고 곧 홍범도는 레닌과 트로츠키와 독대에 마오저 권총을 선물받을 정도로 소련 내 한국계의 거물로 성장했다. 1921년 연해주 및 시베리아로 후퇴한 독립군은 결국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했으며 이 시기 홍범도는 그간의 무군으로 새로 창설된 대한독립군단 부총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을 목격하게 되는데 많은 독립군이 목숨을 잃었다. 다만 홍범도 측 부대는 이미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한 상태였기에 사상자는 없었다. 윤상원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에 따르면 홍범도는 자유시 참변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장교들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고 한다.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로 잡힌 대한이용군 독립군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홍범도는 고려혁명군사법원 재판관의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우익들이 홍범도를 공산주의자이고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인데 당시 상해파 독립운동가들은 이에 대해 홍범도를 배신자라고 매도했다고 한다. 고려혁명군은 항일 일병장으로서 명성이 높은 홍범도를 위원으로 선임의 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홍범도가 자신을 선임한 이들에게 이용당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홍범도는 재판에서 병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원으로 참가했다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위원을 맡은 일은 홍범도 개인에게는 무척 불행한 일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요컨대 자유시 참변 전후 홍범도의 행적이 일부의 비판처럼 동족에 대한 배신, 반역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후 그의 활동이 다분히 소련 공산주의 소속의 이런 정도로 후퇴, 축소되었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당시 항일 독립 진영의 독자적 세력이 일본보다 워낙 열세였고 때문에 일본에 맞설 타국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 현실론을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홍범도를 비롯한 사회주의계 인사들에게는 그 대상이 소련이었고 이승만 등은 외교 독립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들이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훗날 임시정부의 광복군도 중화민국 정부와 공조하였고 김홍일이나 최용덕 등은 중화민국군의 일원으로 싸우기도 했다.
1921년 3월 자유시에 도착한 홍범도가 당시 주도권을 쥔 대한의용군 중심의 독립군 통합에 찬성했다가 이후 주도권이 고려혁명군으로 넘어가자 1921년 5월 기존 태도를 바꿔 고려혁명군 중심의 통합에 힘을 실은 것도 홍범도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통합이 마무리되어 항일무장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역사계의 해석이다. 당시 홍범도에게는 대한의용군, 고려혁명군 그 어느 쪽과도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1922년 일본의 연해주 간섭군 철수를 조건으로 일본이 요구한 항일무장투쟁 단체의 해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결국 홍범도 이하 공산당 측 독립군은 무장 해제되었다. 다른 동료들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돌아갈 곳도 가족도 없던 홍범도는 결국 러시아에 남아 소련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만 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두 번째 부인 이인복과 재혼했다. 1922년 2월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의 주최로 열린 극동민족대회 혹은 원동약소 민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갔다. 여기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트로츠키를 통해 홍범도를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한 다음 금화와 홍범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은재 마우저 C96 권총을 선물해 주었다. 독립군 중 트로츠키나 레닌과 단독 면담을 한 것은 홍범도가 유일하며 이때 레닌에게 받은 권총은 현존하지 않지만 권총집은 지금도 남아있다. 1923년 8월 하바롭스크에서 사할린 부대 출신 독립운동가 김창수와 김호남으로부터 자유시참변으로 동료들을 죽게 한 배신자라는 이유로 불시에 공격을 당해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홍범도는 블라디미르 레닌에게서 받은 권총으로 이들을 사살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레닌의 증명서 덕에 석방됐다고 한다. 홍범도는 그간의 무훈으로 얻은 인망에 힘입어 1923년 연해주 남부에서 한인 코로즈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했다. 이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나 1937년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해 이뤄진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 당시 소련 영토였던 카자흐스탄 SSR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후 크즈로르다에 위치한 고려극장에서 고려인 희곡 작가 태장춘의 배려로 수의장을 맡았고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부양 가족이 없었고 수의 자리도 홍범도에게 생활비를 챙겨주려고 일부러 마련한 자리라 편했기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장춘의 아내 리함덕에게 독립운동가로서의 활약상을 구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범도 일지가 만들어졌으며 홍범도 일지를 토대로 한 연극 홍범도가 고려극장에서 상영되는데 이를 관람한 홍범도는 자신을 너무 추켜 세웠다며 겸연쩍어했다고 한다.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물자를 아껴 전선의 병사들을 돕자는 선전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레닌 기치를 읽으며 이웃들에게 전선 소식을 전하거나 직접 글을 투고하여 젊은이들에게 참전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이오시프 김이 쓴 소련 한인극단에 의하면 홍범도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73세의 나이로 소련 정규군에 지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한인예술가 전창화에 의하면 자원입대를 거절당한 홍범도는 자신의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격장에 사람을 불러 모은 뒤 25m 떨어진 거리에서 작은 동전을 총으로 쏴 명중시키는 사격 실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 후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10월 25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독립군들은 교전 중 사살당하거나 투옥 중 고문 후유증으로 젊었을 때 사망한 경우가 많다. 홍범도와 똑같이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좌우를 막론하고 독립운동가들 대다수가 일본군에 의해 사살당하거나 좌우 갈등에 희생당하거나 가난에 시달리고 망명국가에서 암살당하는 등의 고생을 겪으면서 천수를 누리지 못해 죽고 말았는데 홍범도는 보기 드물게 천수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리타국에서 쓴 입국신고서에서 소원을 묻는 질문에 고려 독립이라고 쓸 정도로 죽는 순간까지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그가 결국 전쟁이 끝나는 것조차 보지 못했으니 어떤 심경으로 눈을 감았을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의 창이었습니다.